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사연을 전달해드리는 감동 채널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페인 출신의 국제기술 기자 카를로스가 프랑스인 아버지 짱 피에르와 함께 겪은 극적인 경험을 통해 전통적 기술, 강국 이탈리아와의 비교 속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체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래기예요. 저는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젊은 기자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유럽 마을에서는 모두가 옛 방식을 소중히 여기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찾아 기록하는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작은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재미있는 것들을 메모하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상상했어요. 때로는 책에서만 보던 놀라운 기계와 가제트를 만드는 먼 나라를 꿈꾸기도 했어요. 학교에서는 과학 수업을 정말 좋아했고 로봇이나 스마트 기기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 대해 배우는 걸 즐겼어요. 제 아버지 장피에르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프랑스의 유명한 기술 연구소에서 일하시면서 기술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비록 우리 마을 사람들은 유럽의 아이디어만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몰래 한국 기술에 큰 감탄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자래가 언젠가는 한국이 멋진 아이디어와 발명품으로 가득 찬 나라라는 걸 너도 보게 될 거야 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왜 멀리 있는 한 나라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한국 제품이 단순한 모방품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반 친구들과 이웃들이 한국 기술을 모방이나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전통적인 유럽 디자인만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힘을 믿으셨고, 비록 한국 기술이 처음에는 낯설고 다르게 보였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어느 맑은 날, 자전거를 타고 조용한 마을을 지나던 중,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컴퓨터로 읽었던 멋진 이야기들과 놀라운 발명품들을 떠올리면서 직접 한국 기술이 얼마나 특별한지 보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밝고 붐비는 도시, 스스로 달리는 스마트 열차, 그리고 마치 생명을 가진 듯한 가제트들을 상상하며 제 심장은 설렘으로 뛰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전통적인 유럽 방식과 도전적인 한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이에 다리가 되어보겠다고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지라도 조금 더 알아보면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을 거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보고 싶은 것들을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저녁마다 한국에 대해 열심히 조사했어요. 스마트 기술, 자율주행 열차, 그리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도와줄 AI, 카메라 등 다양한 주제를 접할수록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저는 우리 집 작은 계단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발명가들을 만나고 고향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선택을 웃어넘길 수도 있었지만 저는 때로 처음엔 의심했던 것도 조금 더 알아보면 놀라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바꿀 모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매력에 설레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기대했어요. 저는 곧 모두가 한국 기술에 대해 저처럼 신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유럽 방식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제트와 발명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친구가 한국 제품은 그냥 값싼 모방품일 뿐이야. 우리 유럽 기술만큼 좋지 않아라고 말한 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람과 슬픔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평소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왔는데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의심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웃분들이나 선생님들조차 한국 기술은 새로워 보여도 결국 모방에 불과해요.
진짜 품질은 오랜 전통을 가진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저는 혹시 제가 너무 희망을 품은 건 아닌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에 익숙해져서 변화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변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장피에르님께서는 이런 말들을 차분하게 들어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자레가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 처음에 비판을 받는 법이란다. 사람들은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잘 작동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바뀌게 마련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눈빛에서는 한국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비록 한국 기술이 낯설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창의성과 노력, 그리고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아버지께서는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의심은 사실 근거보다는 오랜 습관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요.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새로운 한국 디자인의 스마트 열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한 분은 스스로 달리는 열차를 믿을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되면 어쩌죠? 라고 하셨고, 다른 분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믿음직한 열차가 있는데 왜 지금 굳이 바꿔야 하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변화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꼈어요. 이처럼 낙담하게 만드는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의심들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한국 기술의 진실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 열차는 무엇이 다른 걸까? 또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빠를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무턱대고 흔히 믿는 의견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와도 이런 의심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레가 위대한 아이디어는 처음에 항상 비판을 받아. 사람들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를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지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옛것만큼이나 훌륭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배우는 여정을 이어가면서 저는 항상 질문을 던지고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의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히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국 기술이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자라났어요. 그 감정은 하루하루 커져만 갔고 저는 열린 마음과 용감한 마음으로 논란에 맞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옛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였을 때 최고의 발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 기술을 직접 탐구하기로 단호하게 마음먹었어. 저는 한국 방문 초대장을 받은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맑은 아침에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 기술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분들께서는 저에게 스마트 열차 시스템과 다른 멋진 발명품에 대한 특별 리포트를 써달라고 하셨어요. 제 가슴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항상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는데 이제 직접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개인 소지품 몇 가지를 챙겨서 백팩에 넣었어요. 아버지 장피에르님께서 준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레가, 이번 여행은 내가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을 거야. 호기심을 믿고 열린 마음을 가지거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비록 익숙한 우리 마을을 떠나 먼 나라로 가야 했지만 말이에요. 한국으로 가는 여정은 길었지만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구름이 가득한 하늘로 이륙한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가 점점 높이 올라갈 때 창밖을 바라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상상했어요. 스마트 열차, 미래적인 건물,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어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도시는 에너지와 불빛으로 활기가 넘쳤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에 닿을 듯했고 네온사인이 사방에서 반짝였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첫 방문지는 지하철역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역은 고향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역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한 바닥, 밝은 스크린, 그리고 승객들을 안내하는 친절한 직원들이 눈에 띄었어요. 역은 매우 현대적이고 안전해 보였어요. 열차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노트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역 디자인, 명확한 안내판, 그리고 편안한 대기 공간들에 대해 기록했어요. 현지 직원 몇 분께 지하철 시스템에 사용된 기술에 대해 여쭤보았더니 인공지능이 열차 스케줄을 관리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설명 덕분에 스마트 기술이 모두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현대 기술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고 매료되었어요. 옛 사찰 옆에 현대적인 쇼핑몰이 자리하고 첨단 LED 간판 아래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도 보였어요. 모든 모퉁이마다 이야기거리가 있었고 저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싶어졌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깊은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고향에서 들었던 의심들은 오래된 생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곳 한국에서는 혁신과 전통이 어우러져 진정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이 배우고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번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의 단계들이 더욱 놀랍고 감동적일 것임을 직감했어요. 한국을 더 많이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마치 전혀 다른 기술의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매일매일 새롭고 신나는 경험이 있었답니다. 어느 아침 제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유명한 지하철역을 방문했어요. 역에 들어서자마자 밝은 디지털 스크린, 한글과 영어로 된 깔끔한 안내판,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친절한 안내원을 만났어요. 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생기가 넘쳤어요. 저는 한자리에 앉아 열차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모든 것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게다가 그 역에는 사람들의 흐름을 조절하는 특별한 시스템도 있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시간 정보가 표시되고 특수 센서들이 군중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의 옛날 방식과 비교해서 얼마나 발전한 시스템인지 생각하며 메모를 했어요. 그날 늦은 시간에는 기술 박물관도 방문했어요. 박물관은 신기한 발명품과 체험형 전시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로봇, 식료품 구매 시기를 알려주는 스마트 냉장고, 그리고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특별한 카메라 등 다양한 기술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한 전시에서는 인공지능, 즉 AI가 거의 모든 기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박물관 안내원께서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셔서 저는 미래의 비밀 언어를 배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율주행 열차였어요. 이 열차는 운전자가 전혀 없었어요. 대신 AI가 열차의 속도를 조절하고 노선을 조정하며 심지어 역과 소통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열차가 사람의 도움 없이도 부드럽게 정차하고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경탄하며 지켜보았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만약 더 많은 도시가 이런 기술을 도입한다면 여행이 얼마나 더 안전하고 빨라질지 상상하게 되었어요. 박물관을 나온 후 저는 이 프로젝트들에 참여한 현지 엔지니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께서는 저의 질문에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답변해 주셨어요. 한 엔지니어께서는 우리의 목표는 모두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 깨끗한 도시 유지,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의 눈빛 속에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보였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기술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모습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바꾸는 디지털 광고판,
길찾기를 도와주는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그리고 공기질을 모니터링하는 소형 기기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팀처럼 협력하며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잠들기 전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단순히 옛 전통만 있는 곳이 아니라 끝없는 혁신과 창의력의 땅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본 첨단 기술들은 단순히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어서 실제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의 마음속에는 한때 의심했던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믿음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날의 경험은 저로 하여금 한국 기술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저는 배우고 탐험하며 고향의 모든 분들과 그 놀라운 발견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탐험하고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는 분주한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공원에 앉았어요. 가족들과 학생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역은 깔끔한 안내판과 밝은 디지털 디스플레이,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향에서 들었던 한국 제품은 그냥 값싼 모방품일 뿐이야 라는 말들이 생각났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살아있었어요. 모든 디테일 속에서 열정과 노력이 느껴졌고 저는 그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노트에 열심히 기록했어요. 도시를 거닐다가 기술박물관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분께서는 자율주행 열차와 스마트 카메라가 단순한 화려한 기계가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즐겁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익숙한 옛 방식을 고집했지만 여기서 직접 그 실용적인 혜택을 보면서 저는 예전의 믿음에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마치 제 안에서 무언가가 켜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지하철역에서 만난 한 친절한 직원분께서는 저희 스마트 시스템은 지연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한 결과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진솔하고 분명해서 제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때 들었던 무시하는 태도가 단순히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옛 아이디어를 새롭게 생각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제 마음은 따뜻한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한 지역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최신 기술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학생들은 자랑스럽게 자율주행 차량과 스마트 홈기기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 열정은 전염되어 저까지도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교실에서 한 선생님께서 AI가 일상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어주는지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며 저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그 아이디어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옛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어우러져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이번 경험 덕분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새로운 깨달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그들도 직접 진실을 보고 한국 기술의 놀라운 잠재력을 이해하게 되리라 믿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가득 안겨주었어요. 하루하루가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개선하는 세상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경이로움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안고 일어났어요. 변화가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어느 저녁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이 빛나는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가족들이 웃고 친구들이 따뜻한 스마트 가로등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이 도시와 그 사람들에게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기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마치 아름다운 춤을 추듯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모은 이야기들과 멋진 발명품들을 생각하며 고향 사람들에게 이 경험들을 꼭 전하고 싶다는 설렘이 밀려왔어요.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현지 학생들이 모여 첨단 기술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체험형 전시물들이 가득한 교실에서 학생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홈, 친환경 가제트에 관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신나게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간단한 코딩으로 어떻게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만들어내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젊은 아이들이 바로 기술의 미래임을 깨달았고 한국이 그들의 창의력을 실용적이고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여러 엔지니어와 발명가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어요. 한 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은 친절한 여성 엔지니어께서 실시간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의사에게 경고를 보내는 웨어러블 기기의 시제품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기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존경심과 감탄을 느꼈어요. 그분의 열정은 혁신이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꼼꼼히 메모하며 질문을 던졌고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함께 노력할 때 미래는 밝아진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한국 기술이 단순히 기계나 가제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창의력,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들었던 의심과 무시의 말들은 사라지고 기술이 선한 힘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대체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기쁨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여기서 배운 놀라운 교훈들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열린 마음과 혁신을 받아들임으로써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노트에 오늘 저는 인간의 창의력과 밝은 미래의 약속을 직접 목격했어요. 마음과 목적을 담아 기술을 사용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한국이 보여주었어요. 라고 적으며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번 모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이야기꾼이자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옹호자가 되고 싶어요. 감사한 마음과 내일을 향한 눈빛을 가득 담아 모든 사람이 빛날 기회를 누리고 기술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며 희망이 최고의 혁신이 되는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